진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무엇인지, 운영자와 개발자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IT 생존을 위한 진정한 클라우드 기술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T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는 워터폴에서 애자일을 거쳐 데브옵스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모놀리스에서 3티어를 거쳐 마이크로 서비스로, 배포 방법은 물리, 가상을 거쳐 컨테이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와 호스팅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했다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상 머신과 스토리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기존 운영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의 특징에 맞게 설계, 개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정액제로만 바뀐 것입니다. 기존 개발팀과 운영팀이 수행하던 역할과 프로세스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클라우드를 도입했지만 사람에 의존하는 수작업 프로세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IT 구인난과 폭증하는 운영 비용을 줄이려면 클라우드로 이민이 아닌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용어가 화두인데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디지털로 변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에 주황색과 빨간색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선정량입니다. 파란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PC와 랩톱의 선정량에 비교될 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스마트폰은 다른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의 시장을 합친 것보다 높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빨리 변화해야 하는 것은 기업 생존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호항호미 곳 새해 맞이 사진입니다. 2009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새해 맞이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해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좌측 차트는 2015년 기준 주요 글로벌 IT 기업의 시가총액과 창립 정보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S&P 즉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대의 기업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6년, 에어비앤비는 7년이 걸렸습니다. 휴렛패커드는 36년이 걸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혁신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숙박 분야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만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직접 뉴스나 비디오와 같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지만 전 세계 15억 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컨텐츠 서비스 기업입니다. 우버는 세계 최대의 택시 운송 서비스 사업을 하지만 보유한 차량은 없습니다. 알리바바는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없지만 세계 최대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사례처럼 회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IT가 파괴적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IT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우드, 데브옵스, 애자일, 오픈소스, 자동화와 같은 IT 기술들이 적은 인원으로도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이제 IT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 회사로 시작했지만 이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회사가 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CEO는 리테일 산업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이다 라고 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시스템즈 오브 레코드, 즉 컴퓨터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트랜잭션 보장을 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며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웹 2.0, 웹 3.0, 즉 시스템즈 오브 인게이지먼트,
연결, 관계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오픈소스, 클라우드, 마이크로 서비스, 모바일, 이런 기술들이 관계를 만드는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하게 합니다. 기존의 IT 시스템은 몇 대의 물리서버로 구축하고 또 5년 이상 애지중지 보살펴야 했습니다. 새로운 IT 시대는 사용자 중심으로 필요할 때 빠르게 적용하고 다 쓰면 폐기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IT 벤더가 기술을 주도했다면 이젠 오픈소스 기술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컨설팅 업체와 IT 벤더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디지털 팔로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디지털로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머가 되시겠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머는 디지털, IT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소개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구글의 업무 방식이라는 글로 구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지메일, 유튜브, 구글 검색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컨테이너에서 실행된다는 것을 아셨나요? 구글 내부에서 10년 넘게 사용하던 컨테이너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럼 구글은 컨테이너를 몇 개 정도 사용할까요? 구글에서는 매주 20억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를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글이 만든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실은 배를 조정하는 히잡이라는 뜻입니다. 즉, 배의 조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스케줄링,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2000년대에는 HP UX, AIX, 리눅스, 윈도우즈와 같은 하드웨어 벤더와 OS의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자바를 사용했습니다. 2020년대 본격적인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란 단어의 뜻은 다들 아시다시피 선천적인, 즉 본래 가지고 태어난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사용한 사람이란 뜻이겠지요. 태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접한 사람은 스마트폰 네이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애플리케이션 기획,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다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CNCF 재단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선언문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벤더 중립적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은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기술들입니다. 리눅스 재단 산하에 있는 CNCF 재단은 리눅스가 오픈소스로 종속성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도 어떤 벤더에도 종속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CNCF는 네드햇을 비롯하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IT 벤더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NCF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컨테이너 런타임, gRPC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누군가 불을 붙이면 세상은 더욱 밝아질 뿐입니다. 오픈소스도 누군가 복사해서 사용할수록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클라우드의 특징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클라우드로만 옮겨놓은 것을
클라우드 이미그랜트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클라우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T 환경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2001년부터는 가상화로, 2006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변화해 오다가 2013년 도커 컨테이너와 구글의 쿠버네티스가 등장하면서 이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리서버에서 가상머신으로 발전하면서 물리머신의 CPU와 메모리를 나눠 쓰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은 게스트 OS의 오버헤드와 호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하드웨어를 가상화했을 뿐 사람 중심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관리 방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하면 게스트 OS 없이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합니다. 상태가 없는 이미지 기반으로 자동 확장과 자동 복구,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이미그랜트는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를 클라우드로 위치만 변경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본연의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자동화 부족으로 인해 인력의 의존성이 높은 것도 그대로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바로 클라우드 본연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CI/CD,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의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구축까지 클라우드의 장점인 민첩성, 확장성, 이동성, 비용 최적화 등의 특징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까지는 고가의 유닉스 서버 몇 대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던 시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VM웨어, 젠, KVM과 같은 가상화 기술이 등장하면서 물리서버를 가상 머신으로 교체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 대 물리서버를 가상 서버로 통합하여 고효율의 IT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정도까지는 아마존,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급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엄청난 규모의 가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 머신과 스토리지를 정액으로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상화 기술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CNCF 재단이 출범하면서 진짜 클라우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서버가 우선이었지만 이제 인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하면서 개발한 것을 즉시 클라우드에 배포하고 관리자 개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핵심 기술은 바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개발한 애플리케이션과 실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들을 컨테이너 담으면 어떤 환경에도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들은 오케스트레이션, 즉 클라우드에 맞게 관리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원을 즉시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을 완벽히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나면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부하가 많으면 컨테이너 개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오토 스케일 아웃됩니다. 언제든지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하여 자동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상화 기반의 이아스 클라우드를 고려하실 건가요?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마다 젠, KVM과 같이 서로 다른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 민첩성, 비용 최적화,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가상화 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익숙한 방법대로 클라우드로 이민을 갈지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애플리케이션만 그렇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여야 합니다. 개발팀은 잦은 요구사항과 애플리케이션 버그로 인한 장애, 그리고 사용자 폭증으로 인한 구조 변경들 때문에 개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운영팀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보나 사용자 증가로 서버가 많아져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개선 없이는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환경을 도입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IT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게 됩니다. 개발부터 운영까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표준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배포할 수 있어서 빈번한 서비스 변경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영하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결정하셨더라도 새로운 분야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자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 CI/CD와 같은 분야에 대해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필요한 RFP 예시 항목까지 자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IT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입니다. 이민에서도 1세대, 2세대와 같이 세대를 지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이 필요한 업무에서부터 적용하면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공존해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금 바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